반갑습니다. 울산 이규헌입니다. 이규헌입니다. 헌법활동입니다. 네. 지금 차량 운동화 강의 제 9강입니다. 9번째 강의고요. 반발 계수와 충돌의 종류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 어쩌면 이 강의가 제가 찍는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무료 강의 마지막 강의가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아니면 2015년, 2016년 1년은 묵혔다가 2017년에 다시 올려드려야 될지도 몰라요. 예. 다른 소식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일단은 반발계수와 충돌의 종류 파트인데요. 반발계수가 뭐냐? 충돌에 뭔 종류가 있냐? 그걸 한번 공부를 할 건데 얘가 1차 시험에 뭐 한두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고 2차 문제에서는 이 개념을 좀 이해하면 문제풀이가 조금 쉬운 그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가볍게 보셔도 되는데 나는 합격만 할 거고 내가 잘하는 거 그냥 집중해서 60점 받으면 되지 이러면 그냥 가볍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부분 궁금하다 하시면 조금 집중해서 공부하셔도 돼요. 자, 한번 볼게요. 반발계수가 뭐냐? 충돌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느냐?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자, 일단 반발계수는 반발계수 E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아마 영어의 이니셜이겠죠? 그까지는 제가 못 찾아봤어요. 자, 반발계수 E. 반발계수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교재에 어차피 설명은 다 적어놨어요. 교재 한번 볼까요? 반발계수란 두 물체의 충돌 전 가까워지는 속력과 가까워지는 속력 뭐예요? 얘도 V1 어떤 속도가 있고 얘도 어떤 V2 속도가 있는데 얘랑 속도가 똑같아. 그럼 충돌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겠죠? 얘보다 얘가 빨라. 확 도망가. 충돌 안 일어나겠죠? 적어도 V2보다 V1이 더 높은 속도, 높은 속력이라야 충돌이 일어나겠죠. 혹은 얘가 가만히 있다든지. 그죠? 아니면 이쪽 방향으로 오고 있다든지. 그래야 충돌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동일 방향으로 동일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물체라고 하면 V2보다 V1의 속도가 더 높다는 거죠. 속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체 1이 물체 2와 가까워지는 속력 뭐예요? 상대 속도죠. 상대 속도. 이 가까워지는 속력과 충돌한 다음에 멀어지는 속력의 비율. 그게 반발계수예요. 자, 여기에서 일단 한번 건너뛰어 봅시다. 이 좀 비좁은데 굳이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완전 탄성 충돌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E가 1이다. 반발계수가 1이다. 완전히 속도 교환이 100%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 물체하고 지금 크기가 다르잖아요. 크기가 같다고 봅시다. 무게, 질량, 중량이 같다라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서 이 물체의 속도가 초속 20m/s라고 가정하고요. 얘가 초속 10m/s라고 가정합시다. 얘가 20, 얘가 10. 그리고 충돌이 발생되고 그러면 상대 속도가 얼마예요? 요거. V1 빼기 V2 얼마입니까? 10이죠. 20 빼기 10이니까 하고 E가 1이니까 그러면은 분모가 10이고 분자도 10이 되어야 1이 되겠죠. 얘가 1이 되려면 얘가 10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V2 다시 얘의 속도 빼기 V1 다시 얘의 속도를 했을 때 이게 10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1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예를 들면 13이 되거나 그러면 얘는 3이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속도가 어떻게 사라질 그런 요인은 없죠.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운동량은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속도의 완전한 교환이 일어나서 얘는 20m/s였는데 속도가 10m/s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앞에 가는 물체를 붙여서
상대 속도 그거만큼 10m/s 속도가 줄어들어서 얘가 10m/s가 되고 얘가 10m/s의 속도만큼 가고 있다가 뒤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20m/s의 속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V2- 빼기 V1- 얘 빼기 얘 해서 10. 그러면 1이 되는 거죠. 이런 운동이 실제로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느냐? 없죠.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어요.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고 가정으로만 존재합니다. 반발 계수가 매우 높은 그런 물체 두 개가 부딪혔다면 이와 아주 근사한 정도의 값은 구해낼 수 있겠죠. 하지만 완전 탄성 충돌은 현재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지만 가정으로 존재합니다. 반발 계수가 1인 충돌이 그래서 완전 탄성 충돌입니다. 같이 설명을 해야 이해가 돼요. 자, 그리고 밑에 거 극단적인 경우부터 설명합시다. 완전 비탄성 충돌은 뭐냐면 탄성이니까 튕기는 정도 탄성, 튕기는 성질 이런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예를 많이 들어드린 탱탱볼. 요즘은 탱탱볼이 없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응팔이 세대라서. 요즘 응답하라 1988 정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88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자, 나이 나왔네. 자, 탱탱볼을 들고 딱 놓았어요. 그럼 얘가 바닥에서 통 튕겨 올라오겠죠. 이 올라오는 성질, 올라오는 정도 이게 탄성입니다. 탄성인데 완전 탄성 충돌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놨어요. 여기 내가 들고 있을 때 이거 앞 시간에 했는데 내가 이걸 들고 있을 때 이 탱탱볼의 지면에서의 높이만큼 위치 에너지를 가져요. 포텐셜 에너지, EP라고 하죠. 위치 에너지를 가지는데 이 위치 에너지가 내가 얘를 잡고 있는 거를 놓음으로 해서 이제는 자유로워져서 지구의 중력의 힘에 자기 몸을 싣게 되죠. 떨어지죠.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딸려가게 되죠. 그 딸려간다라는 부분이 이 탱탱볼도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점점점 떨어지면서 속도가 점점점 늘어나죠. 중력 가속도의 가속도로 속도가 늘어나는데 그 늘어난 속도만큼 지면과 가까워지는 만큼 얘는 위치 에너지는 줄어들죠. 그죠? 그래서 그 역학적 에너지 합은 같아요. 다시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얘가 지면에 딱 닿기 직전에 위치 에너지는 빵. 그때 보유하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처음에 보유하고 있던 위치 에너지 크기와 같아요. 탕 튕기면서 손실되는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딱 떨어지면서 통 하는 소리 혹은 약간의 열 뭐 이런 정도로 발생하고 얘가 퉁 튕겼다가 통 올라오는데 내가 있는 위치까지 떨어뜨렸던 위치까지 그대로 딱 올라와서 내가 탁 잡았다. 그러면 에너지 손실이 발생되지 않고 그 운동 에너지가 그대로 위치 에너지로 다시 변환된 거예요. 그래서 딱 여기까지 딱 올라오는 거야. 그게 완전 탄성 충돌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죠. 한 여기 정도 올라올까? 아니면 여기 정도? 네. 탱탱볼이면 제법 많이 올라오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야구공 뭐 이런 거 이 탄성이 좀 떨어지는 공들 뭐 그런 애들을 여기서 놓으면 좀 덜 튕기겠죠. 혹은 진흙 덩어리를 여기서 잡고 있다가 공처럼 말아서 툭 떨어뜨렸어요. 퍽. 안 튀겠죠. 그죠? 안 튀겠죠. 전혀 안 튀겠죠. 전혀 안 튀면 땅바닥에 탁 붙어서 튕기지 않으면 그게 완전 비탄성 충돌. 그게 완전 비탄성 충돌. 탄성이 없다는 거지. 없다. 죄송합니다. 제가 갱상도라서. 탄성이 없다는 거죠. E는 0이라는 얘기예요. 튕김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완전 탄성 충돌과 완전 비탄성 충돌에 대한 설명을 잠깐 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완전 비탄성 충돌은 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 다음에 이 운동 에너지가 다시 위치 에너지로 이렇게 변환되지 못하고 거기서 그 진흙으로 이렇게 차륵으로 이렇게 만든 요즘은 뭐 좋은 거 많대요. 클레이 예 좋아요. 그 차륵으로 만든 그
흙덩어리 공은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까요? 유지 못하겠죠. 이래가지고 으스러지겠죠. 소성 변형으로 그 에너지가 변환되고 튕겨지는 힘이 없어서 그 위치 에너지의 변화는 생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 비탄성 충돌인데 차량의 충돌은 뭘 가정하느냐? 이 셋 중에 완전 비탄성 충돌을 통상적으로 가정해요. 근데 평면 충돌에서는 이게 완전 비탄성 충돌이면 더 붙어서 떡이 되어서 함께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예문도 가끔씩 나오지만 통상적으로는 각을 이루고 튕겨져 나가요. 각을 이루고 튕겨져 나가는데 그러면 탄성이 있다는 얘기죠. 튕긴다는 얘기죠. 탄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직선상에서의 차량의 충돌은 완전 비탄성 충돌을 가정합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말을 안 해놔도 완전 비탄성 충돌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통은 예문을 줍니다. 완전 비탄성 충돌을 줍니다. 그리고 1과 0 사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 떨어뜨렸는데 요 위치까지 그대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밑에까지 올라오는 거 그리고 아예 안 튕기는 게 아니라 쪼매 튕기는 거 그 사이의 탄성을 가진 걸 그냥 비탄성 충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반발계수, 이 탄성을 표현하는 반발계수를 나타낼 때 처음에 충돌 전에 가까워지는 속도, 상대 속도, 분해, 충돌 후에 멀어지는 속도의 B, 그걸 반발계수라고 한다. 예, 그 개념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 공식은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 가까이 다가가는 물체 빼기 이 다가오는 걸 보고 있는 물체의 상대 속도잖아요. 예? 상대 속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상대 속도하고는 좀 개념이 좀 다른 거죠. 그 속도의 차. 그리고 이제 멀리 달아나는 물체. 그 다음에 이제 멀리 달아가는 놈 좀 따라오는 형국이 된 처음에 이제 따라왔던 그 놈. 그 물체의 속도의 차의 비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시험 칠 때 이 공식이 기억이 안 나시면 20, 10, 10, 20 요거를 기억하세요. 요거를 기억하시면 아마 공식이 떠오르실 수도 있어요. 공식을 무작정 이거를 달달달달달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보고 또 보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좀 다시 한번 보고 이 숫자를 기억해내면서 한 번 더 보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머리에 각인이 되지. 앉아가지고 막 한 30분 동안 이거 막 V1 마이너스 V2분의 V2 다시 마이너스 V1 다시 막 E는 이렇게 막 외워서 다 외웠다 하시면 까먹어요. 100% 까먹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반발계수라는 게 어떤 거고 그 반발계수로 나타내어지는 충돌의 종류가 이런 게 있다라는 부분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범위로 이제 넘어갈게요. 저 좀 칠판 좀 지우고 갈게요. 잠깐 자를게요. 반갑습니다. 네. 미치잖아요. 예. 울산 현대산 이유입니다. 예. 자르고 다시 한다 해놓고 한 며칠 지났어요. 지금. 자, 반발계수를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의 응용 부분을 이제 할 건데 앞 시간에 그러니까 자르기 전 제가 하나로 편집할 거니까 그 반발계수 부분은 반발계수와 충돌의 종류 요거는 개념에 대한 이해만 어느 정도 하시면 돼요. 반발계수가 빵이다. 반발계수가 없다. 그럼 완전 비탄성 충돌이다. 반발계수가 1이다. 예. 그러면 완전 탄성 충돌이다. 그 중간의 값을 가지는 게 예를 들면 뭐 0.1, 0.2, 0.5, 0.7 뭐 이런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게 그냥 비탄성 충돌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완전 탄성 충돌은 문제에서 어떤 가정으로 나올 수 있을는지 몰라도 잘 없고요. 보통 이런 경우 직선상의 정지 차량 추돌 혹은 직선상의 정면 충돌 마주 오던 차하고 뭐가 어떻게 되었든 충돌이 발생하고 이 추돌이라고 적어가지고
충돌이 발생하고 두 차량이 함께 움직였다라는 말이 있으면 그건 완전 비탄성 충돌을 가정한 겁니다. 자, 그렇고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 운용 이제 이번 편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이거죠. M1V1 플러스 M2V2는 M1V1 다시 플러스 M2V2 다시 여기 운동량 보존의 법칙인데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자꾸 몇 번에 걸쳐서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시험에 잘 나와. 제 기억으로 2010년도인가요? 그 차량 운동화 1차 문제에 이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제법 몇 문제가 나왔어요. 거의 뭐 각도 주고 막 이래가지고 평면 충돌로 해가지고 2차 25점 중에 뭐 한 문제 정도 5점이나 10점 정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객관식 문제로 몇 문제가 나온 거예요. 막 푸는데 계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얘가 충분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 시험 치시는데 편리해요. 그래서 계속 하고 있어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조금 가지셔야 됩니다. 자,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이 공식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평면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사인이 붙거나 코사인이 붙어요. 세타값도 붙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 공식은 요겁니다. 근데 이 공식은 뭐냐? 이거 외워야 되냐? 안 외워도 돼요. 외우지 마세요. 제발 좀 부탁입니다.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직선상의 정지 차량을 추돌해서 두 차량이 함께 떡이려 움직였다라고 하는 가정으로 이 공식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V2 1차량이 여기서 만약에 등속 주행을 했다면 요때의 속도나 요때의 속도가 같겠죠. V1 처음 이 1차량의 속도 2차량의 속도 V2인데 2차량의 속도가 뭐예요? 정지해 있었으니까 빵이잖아요. 그러면 M1, V1, M2, V2 여기서 V2를 소거할 수 있어. 그럼 M2 얘의 질량이 얼마가 됐든 곱하기 빵을 하면 빵이 되죠. 그럼 얘가 얘 자체가 소거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거된다. 그리고 두 차량이 함께 움직였어. 충돌 후에 1차량과 2차량의 충돌 후 속도 V1 다시 V2 다시가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그냥 V 다시로 표현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V 다시, 얘도 V 다시. 그러면 이걸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해주면 M1 플러스 M2 갈로 하고 이제 V 다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이해 안 된다고? 이거 초등학교 고학년 아니다 중학교 초 뭐 그 정도 난이도인데. 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해서 이 공식이 유도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얘를 소거시키고 M1, V1은 얘 빵이니까 M1, V 다시 나중 속도 둘 다 똑같잖아요. 더하기 M2, V1 다시 V 다시 M2, V 다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를 M1 더하기 M2 곱하기 V 다시 이렇게 같은 V 다시라는 항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얘들 둘을 안에 넣어주면 그러면 V1을 내가 구하고 싶어. 그러면 M1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곱하기잖아요. 곱하기니까 넘어가면 이 뒤에 있는 항에 나누기를 해주면 되죠. V1은 M1 플러스 M2 V 다시 나누기 M1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럼 이 공식을 꼭 외워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 공식을 대입해야 되냐? 아니에요. 그렇게 대입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정지 있는 차량이 함께 뭐 예를 들어서 몇 미터를 움직였다. 예. 그렇게 했을 때 충돌하기 직전 1차량의 속도를 구해라, V1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나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얘가 빵인 건 아니까. 그리고 얘들은 다 구할 수 있어요. 뭐로 구할 수 있냐? 이동 거리를 주어주고 그리고 여기 마찰 계수를 주어주고 그러면 이 두 차량이 최종적으로 정차했으니까 나중 속도는
빵이고 그러면 처음 속도를 구하면 되죠. 3번 공식으로. 3번 공식 정말 중요해요. 스키드마크 공식 이런 얘기 하지 마.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하지 마세요. 스키드마크 그런 거 쓰지 마세요. 그냥 3번 공식 쓰세요. 자, 3번 공식으로 처음 속도를 구하면 돼요. 그럼 이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처음 속도는 뭐냐? 1차량이 2차량을 충돌하고 나서 충돌이 일어난 직후의 속도, 충돌 직후 속도죠. V1 V2 다시란 얘기예요. 근데 두 차량이 함께 움직였으니까 V1 다시가 곧 V2 다시가 곧 V 다시 그냥 같은 속도라는 얘기죠. 그 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구해서 운동량 보존의 법칙으로 충돌 직전 속도를 구하면 되죠. 그런데 충돌 직전 속도 V1의 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V2, M2, V2 이게 0인 데가 뭐 어떡하지? 빼보면 되지, 없애보면 되지. 소거시키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요거 그대로 적어주고 풀면 돼요.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교재는 없어요.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무게 1000kg 중인 차량이 그러면 질량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1000kg이라는 얘기죠. 무게가 몇 뉴턴이라는 얘기예요? 9800 뉴턴이라는 얘기죠. 무게가 몇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자승 메타 몇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자승이라는 얘기예요. 9800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자승이라는 얘기죠. W는 mg잖아요. 1000kg 곱하기 9.8 미터 퍼 세크 자승이라는 얘기죠. 자, 질량 중량 이해하세요? 자, 질량이 1000kg이다. 차량 A가 M1이 1000kg이겠네요. 그죠? M1이 1000kg이고 속도는 72km/h의 속도. V1은 72km/h입니다. 그러면은 20m/s죠. 뭐 이런 숫자는 좀 외워줘도 괜찮습니다. 36km/h는 10m/s, 108km/h는 30m/s 이렇게 됩니다. 자, V1은 20m/s입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요 케이스죠. 진행하다가 무게 1000kg, 무게 똑같아. M2도 1000kg이요. 질량이죠, 질량. 1000kg. 정지한 B차량. V2는 0 m/s입니다. 후면 충돌해서 함께 이동하다. V1-가 V2- 즉 V-라는 얘기죠. 이동하다가 정지하였다. 충돌 직후 속도를 구해라. 여기서는 지금 충돌 직후 속도 얘를 구하라는 거죠. 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는 빵이니까 소거 되고 얘 알고 얘 하는데 얘가 곧 얘니까 그죠? 이건 공식을 어떻게 외워서 한다기보다는 즉석에서 바로 이항 정리를 해야 되죠. M1, V1, 은 M1 플러스 M2, V 다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V 다시를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얘들을 요 가로를 통째로 일로 넘겨.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겠어요? 이 밑으로 나누기로 들어가죠. V 다시는 M1, V1 나누기 M1 플러스 M2 헷갈릴라? 갈로 해줄게요. 자, 그러면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1000 곱하기 20 나누기 1000 더하기 1000. 나 지금 계산기 없어. 이거 암산으로 해볼까요? 이게 화면에 나오나? 여기까지 나오네요. 칼같이. 자, 그러면 요거 2만이고 얘가 1000 더하기 1000, 2000이에요. 그러면 10 m/s 되는 거예요. 충돌 직후의 두 차량은 10m/s의 속도로 함께 움직인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 직선상의 정지 차량 추돌, 그리고 속도 구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V-가 주어졌어요. V-가.
일 차량이 몇 킬로미터 속도로 몇 미터 퍼 세컨드 속도로 달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충돌 직후 두 차량이 함께 움직이는 속도가 10미터 퍼 세컨드다. 충돌 직전에 1차량의 속도를 구해라. V1을 구해라. 그러면 요 공식을 M1만 여기로 넘겨줘서 아까 여기 적었던 공식 포함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거 설명해서 그거 하나 설명해야 되는데. 완전 탄성 충돌과 완전 비탄성 충돌 그리고 탄성 충돌의 부분에서 얘는 완전 탄성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탄성 충돌은 에너지의 손실, 운동 에너지 손실이 최대가 되고 두 차량의 속도의 교환이 이루어져서 그 공통 속도에 도달한 다음 두 차량이 얘는 느리게 가고 있는데 얘는 더 빠르게 와서 뒤에서 부딪히면 얘는 속도가 앞에서 가로막힌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얘는 천천히 가고 있는데 뒤에서 떠밀려진 거잖아. 그럼 천천히 가던 애는 속도가 더 빨라질 거고 빠르게 가던 애는 뒤에서 박아가지고 속도가 줄어들 텐데 두 차량이 어느 순간 공통 속도에 딱 도달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충돌에서 순식간이겠죠. 뒤에서 쾅 박는데 어느 순간 두 차량이 공통 속도에 도달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반발 계수가 있으면 얘는 속도가 더 늘어나고 얘는 속도가 더 줄어서 이렇게 갈 텐데 반발 계수가 빵이다. 그러면 두 차량이 부딪혀서 죄송합니다. 전화 왔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 비탄성 충돌의 경우에 지금 완전 비탄성 충돌을 가정한 거잖아요. 두 차량이 공통 속도에 도달한 다음 반발이 없는 거잖아요. 반발 없이 두 차량이 함께 그 공통 속도로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 비탄성 충돌이에요. 그래서 지금 방금 예를 들어드린 질량이 같다라고 가정하면 공식이 아까 V1은 M1 플러스 M2 V 다시 M1 이렇게 공식을 썼잖아요. 근데 이 M1이 곧 M2다. 질량이 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돼요. 이걸 그냥 M이라고 씁시다. M이라고 그냥 M이라고. 그러면 2M 그죠? 2M V 다시잖아요. M 더하기 M이니까 2M이잖아요. 2M V 다시 나누기 M이잖아요. 땡땡 V1은 2V 다시가 돼요. 그러면 충돌 직후 속도를 기준으로 얘를 갖다가 이제 2자를 이항시키면 V 다시는 V 다시는 2분의 V1이 되는 거예요. 질량이 같으면 요거 두 개의 속도, 운동량의 합이 그 이후에 두 차량의 운동량의 합과 같아야 되는데 얘가 빵이었으니까 얘 더하기 빵이니까 그 뒤에 그거의 절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비탄성 충돌일 경우에 얘가 10이고 얘가 빵이면 얘가 20이고 얘가 빵이면 10이 돼요. 요게 충돌 직후 속도의 공통 속도가 되는 거고 함께 움직이는 속도가 돼요. 그런데 완전 탄성 충돌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가만히 있고 얘는 20m/s의 속도로 달려왔어요. 그럼 충돌을 하고 완전 탄성 충돌은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돼요. 운동 에너지가 손실되지 않아. 운동량도 보존되고 운동 에너지도 보존이 돼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얘한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발생하고 완전한 속도의 교환이 이루어져서 1차량은 여기서 딱 정지하고 받고 퉁 튕겨나가는 거지. 2차량은 20m/s의 속도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게 완전 탄성 충돌이에요. 반발 계수 E 공식 기억하시나요? E는 기억하시나요? V2 빼기 V1 분의 V1 다시 빼기 V2 다시 요거 기억하시나요? 반발 계수 공식 이거 맞나? 틀렸네. 자, 그래 긴가민가 하더라. 저도 사람이거든요. 자, V1 빼기 V2 분의 V2 다시 빼기 V1 다시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가정한 대로 한번 해봅시다. 충돌 전에 V1은 빵, V2는 20이에요. 그죠? V2 다시는 얘는 20이라며. 네. 죄송합니다. V1은 20. 그리고 V2 다시는 빵이었어요. 그 다음에 충돌 이후에 V1은 딱 정지하고 V2가 20m/s 속도로 부악 튕겨서 날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V2 다시는 20, V1은 0. 그러면 20분의 20은 1. 완전 탄성 충돌이죠. 그죠? 완전 비탄성 충돌. 요거. 둘이 10m/s의 속도로 움직이는 거. 계산해 볼까요? 처음 속도 V1은 20 빼기 V2의 속도는 빵 분의 두 차의 속도가 똑같아. 얘도 10, 얘도 10. 둘 다 10m/s의 속도로 움직였어요. 그러면 20분의 0. 0을 뭘로 나눠도 0이. 반발 계수가 빵이다. 맞죠? 직선상의 정지 차량 추돌과 그리고 완전 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 그리고 충돌 종류에 대한 설명까지 여기 마무리를 했어요. 자, 직선상의 정지 차량 추돌하고 이 왜 추돌이라고 썼냐면요. 차량을 앞에 있는 차량을 뒤에서 박은 거 충돌한 거 요거는 추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교통사고 용어에 뭐 후미 추돌, 후미를 추돌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추돌이라는 용어 자체가 뒤에서 박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측면 충돌, 정면 충돌, 요거는 충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전문 용어니까 굳이 이렇게 나누는 게 그렇게 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옆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스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와서 박았으니까 충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스치는 거. 요거는 그냥 접촉이라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요. 자, 그렇고요. 그러면 정지 차량 추돌, 직선상의 정지 차량 추돌을 했고 이제 정면 충돌을 할 건데 이거나 크게 뭐 다를 거 없어요. 잠깐 지우고 좀 할게요. 자, 직선상의 정면 충돌입니다. 직선상의 정면 충돌은 직선상의 정지 차량 추돌을 한 거하고는 달리 얘는 V2가 빵이잖아요. V2 값이 없잖아요. 근데 얘는 V2 값이 있겠죠. 주의하실 건 뭐냐면 1번 차량의 속도를 예를 들면 1번 차량의 속도를 20m/s라고 가정을 했다고 봅시다. 20이면 답이 안 나오나? 40이라고 할까요? 40이면 너무 빠른데. 20m/s라고 합시다. 20m/s의 속도고 얘가 V1이 얘의 속도 V2가 예를 들어서 10m/s의 속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얘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대입할 때 V1은 20, V2는 10으로 대입하면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속도, velocity. 속도는 벡터예요. 제가 벡터와 스칼라 하면서 피 터지게 얘기했죠. 속력은 스칼라. 순간 속력, 평균 속력, 속력은 스칼라, 속도는 벡터입니다. 벡터인데 벡터는
세 가지 뭐가 있죠? 작용점, 방향, 크기가 있죠. 방향이 있어요. 방향. 얘는 이쪽 방향으로 뭐 동서 이런 걸로 합시다.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얘는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직선상의 충돌이니까 두 차량은 그대로 마주보고 이 직선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타 값과 사인, 코사인 이런 부분으로 적용을 해서 풀이가 원래는 되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는 거고, 얘를 만약에 플러스 값으로 20m/s다 이렇게 플러스 값으로 줬으면 얘는 마이너스 값을 줘요. 그래서 충돌을 하고 두 차량이 함께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였다. 만약에 이게 10m/s가 아니라 뭐 더 크다고 가정합시다. 뭐 그러면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여기서 딱 설 수도 있지. 꽝 부딪혀 딱 설 수도 있지. 어쨌든 이쪽으로 갔다라고 보면 얘의 속도는 여기서 풀이하면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돼요. 음수 값이 나와야 돼요. 고객님 다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시지 마시고. 계산했는데 풀이 값에서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우리 좀 당황하잖아. 그죠? 음수 값이 나오면 이러면서 그런데 음수 값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여기서 음수란 뭐냐? 이 차량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이다. 동쪽에서 서쪽 방향이다. 이 말이에요. 방향을 나타내주는 부호일 뿐이에요. 여기서는. 이쪽으로 만약에 움직여서 여기서 와서 최종적으로 정차했다. 그러면 이 속도는 플러스 값이 나오겠죠.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오케이. 3번을 보면 되겠네. 자 무게가 2,500kg 중인 1차량. 그러니까 M1이 2,500kg, 속도는 72km/h니까 20m/s. 자, 1차량을 플러스 값으로 주기로 가정합시다. 자, 무게가 4,000kg, M2는 4,000kg이라네요. 이 차량이 얘가 동쪽으로 달리다가 서쪽으로 달리는, 얘는 속도는 108km/h, 30m/s네요. 얘가 운동량이 훨씬 크죠. 얘의 운동량 P는 얼마예요? 2,500 곱하기 20, 그럼 5만이죠. P2는 얼마예요? 3, 4, 12, 동그라미 4개, 12만이죠. 얘가 운동량이 훨씬 크죠. 그럼 운동량이 큰 차량이 운동량이 작은 차량을 밀고 가겠죠. 그죠? 안 봐도 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플러스 값으로 줬어. 그러면 얘는 뭘 줘야 돼요? 마이너스 값을 줘야 돼요. 그리고 두 차량이 함께 움직였대요. 그러면 M1 플러스 M2 이래가지고 V-가 되겠죠. 그죠? 충돌 후의 속도와 이동 방향이 어디냐? 얘를 구하라는 거잖아. V-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V-를 기준으로 이 항 정리해 보면 얘들 M1 플러스 M1 V1 플러스 M2 V2 나누기, 여기서 요걸 구해야 되는데 얘가 넘어가야 되잖아요. M1 플러스 M2 이렇게 되겠죠. 대입해 볼까요? 2,500 곱하기 20 더하기 4,000 곱하기 30 땡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이 돼야 되잖아. 그죠? 주의하세요. 정면 충돌 나누기 2,500 더하기 4,000. 이 복잡한 계산을 어떻게 하냐고요? 전자계산기가 지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는 하면 땡 하면 지가 딱 나와요. 여기서 전자계산기 계산하실 때 여기 더하기가 있잖아요. 괄호를 한번 쳐줘야 돼. 그리고 얘도 괄호를 한번 쳐줘야 돼요.
이거 실수하시면 답이 완전히 달라져요. 한번 해보세요. 가로 안 치고. 가로 전자계산기 쓰는 요령까지 설명드렸어요. 땡땡 약 마이너스 10.77 m/s가 나와요. 그러면 답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객관식이면 그냥 뭐 찍으면 되고 만약에 주관식이었다 그러면 답 해가지고 두 차량은 함께 여기가 지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지금 가정이 되어 있잖아요. 음수값이면 이 차량의 방향과 같은 거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음수값인 거죠. 그러면 두 차량은 함께 서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적어도 되고 서쪽으로 약 10.77m/s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끝! 그게 답이에요. 자, 그래서 직선상의 그 정지 차량 추돌과 정면 충돌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는 2차원 평면 충돌입니다. 2차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이 개념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무조건 이해해야 돼요. 100%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파트만큼은 보고 또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막 수십 번을 보지는 마세요. 이해 안 되면 넘어가시고. 그리고 다음에 또 보시란, 보고 다음에 또 보시란 얘기예요. 다음에 또 보실 때 쭉 넘어가고 쭉 넘어가고 쭉 넘어가고 한 3번 보면 얘는 쭉 넘어가다가 한 번 더 보고 쭉 넘어가다가 한 번 더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웠습니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응용해서 직선상의 정지 차량 추돌, 직선상의 정면 충돌은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고 2차 문제에서도 때로는 2차 문제 중에 한 문제로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있는데 통상 2차에서 나오는 평면 충돌, 직각 충돌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나 1차만 시험 치고 내년에 2차 칠 거야 이러신 분들은 뭐 주의깊게 안 보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직각 충돌, 평면 충돌 2차 단골 출제 메뉴고 어떤 형식으로든 출제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봐두셔야 되고 1차 문제로도 얘가 나와요. 2010년도 이거 나왔다니까. 많이 나왔어요. 자, 평면 충돌입니다. 이 공식 연애 경상도 사투리인가? 네. 뭐 결국 이 공식이에요. 같은 공식입니다. 같은 공식인데 여기 코사인과 사인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벡터 그리고 벡터의 이해 부분에서 벡터 스칼라 벡터의 이해 부분에서 이게 벡터의 분해와 합성 얘기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봐요. 사실 얘들의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하던 차량과 남쪽에서 북쪽으로 하던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충돌해서 각각 1, 4분면 쪽으로 그러니까 북동 방향으로 튕겨 나갔는데 그 사고를 분석함에 있어서 두 차량의 속도를 분석하려고 하는데요. 속도를 분석하려니까 각각이 작용점이 얘들 둘은 작용점이 같아 원점으로. 그런데 얘들 둘은 원점이 여기고 작용점이 여기고 작용점이 여기예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작용점이 달라. 분석이 안 돼. 그러니까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얘들의 작용점을 벡터는 평행이동이 가능하니까 평행이동시켜서 이렇게 평행이동시켜서 작용점을 원점으로 맞추고 얘도 평행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작용점을 원점으로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작용점은 일치시켰어. 방향은 어떻게 일치시킬 거냐. 그 노력이 코사인 사인 요거예요. 자, 그 부분도 이미 설명드렸어요. 사실은 그 부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평면 충돌에서 세타 값 구하기. 이게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자, 세타 값 구하기인데 작용점을 원점으로 이제 네 개의 요거 V1, 요거 V2, 요거 V1 다시 요거 V2 다시 네 개의 속도라고 하는 벡터의 작용점이 원점으로
일치됐어요. 일치되어서 그러면 이제 얘들의 각도를 구하는 거예요. 자, 1차량의 세타값 각도 세타 1은 몇 도입니까? x축의 양의 방향 그대로잖아요. 0도. 그죠? 세타 2 보통 제가 즐겨 쓰는 방식은 여기다 원다시를 씁니다. 세타 2의 각도는 여기서 들어왔다고 180도, 여기서 이거 270도 이게 아니라고. 쏘아서 들어온 각 입사각이 아니고 쏘아져 나가는 각 그 출사각 쏘아져 나가는 그 출사각을 봐야 되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재야 됩니다. x축 양의 방향에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재야 됩니다. 몇 도입니까? 90도죠. 세타 1-는 여기가 10도래요. 이게 15도다. 죄송합니다. 15도입니다. 15도래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재면 몇 도입니까? 75도죠. 얘는 여기 20도 그대로 쓰면 되죠. 20도. 그죠? 여기서부터 20도죠. 이거 15도 적어놨다고 여기다 15도 적으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가끔가다 뭐 이렇게 나간 경우에 여기 뭐 10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갖다 10도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 진짜 있다니까. 몇 도예요 이거? 여기서부터 쪼르르 이렇게 와가지고 그럼 180 더하기 10이니까 190도죠. 그죠? 그리고 세타값 구하는 게 사실 초보자분들 처음 해보신 분들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이거 이런 식으로 그림을 다양하게 좀 그려놓고 막 구해보세요. 그럼 사실 별거 아니에요. 해보시면 돼요. 평면 충돌에서는 세타값 구하는 것만 되면 자 세타값을 구하고 나면 이제 수식에 대입만 하면 돼요. 이제 뭐 별거 없어요. 수식에 대입하면 돼요. 이 세타값이고 질량 주어질 테고 처음 속도가 주어지든 처음 속도는 보통 안 주어지겠죠. 그 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문제가 나중 속도를 구할 수 있는 이 거리가 주어진다든지 해가지고 마찰계수 주어지고 이래가지고 나중 속도 구할 수 있을 테고 질량 알 수 있을 테고 코사인 세타값 구했고 여기 세타값 구했고 질량 알고 결국 이 공식에서 이 장황한 두 개의 공식에서 우리가 모르는 값 구해낼 수 있는 값 그리고 모르는 값 그러니까 이거 노면에 나타난 흔적만으로 그냥 구할 수 있는 값 그리고 이제 공식을 써서 우리가 이제 구해내어야 하는 값 네. 나머지는 다 아는 값이에요. 이쪽은 다 아는 값이야. 이쪽은 다 아는 값이고 얘도 알고 얘도 알고 얘도 알고 얘도 알아요. 얘만 몰라.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직각 충돌이니까 어떤 공식을 써서 어떤 값을 구하든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사인 코사인 제가 설명 다 했어요 사실. 자 없는데 자 1차량의 속도를 봅시다.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럼 1차량의 x축 속도 성분은 g 그대로 x축 성분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얼마만큼 이렇게 움직이냐 이 말이에요. 이쪽으로 이렇게 얼마만큼 움직이냐 g 그대로. v2는 x축 그러니까 이게 좌우로 아래 위 말고 좌우로 움직임이 있어요 없어요? 아래 위로의 움직임만 있죠. 좌우로의 움직임이 빵이죠. 그러면 x축 성분을 구하는 코사인을 적용해버리면 v2의 값은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사인을 적용한 이 공식으로 얘를 소거시킨 다음에 정지차량 추돌한 거 비슷한 거죠. 소거시킨 다음에 요거 이항시켜가지고 v1을 구하면 그리고 마찬가지로 y축의 속도 성분을 비교해보면 얘는 여기서 이만큼 y축의 성분이죠. 이만큼 y축의 양의 방향으로 봤으니까 플러스 값이 되겠죠. 그건 통과. 자 y축의 성분이 있는데 요거 1차량의 속도 성분에서 아래 위로 움직이는 움직임이 있어요 없어요? 가로로 움직이는 움직임만 있죠. 아래 위 방향의 움직임이 없죠. 그러면 이 y축의 성분을 구하는 값인 사인 성분을 적용하면 사인을 적용하면
V1은 소거되죠. 그러니까 얘를 소거시키고 V2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V2는 얼마?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건 이제 뒤에구나. 그런데 얘가 여기서 안 들어오고 여기서 들어온 거야. 요 각도가 10도. 그러면 V2는 여기가 그 세타2는 얼마일까요? 요 각도가 10도니까 260도? 땡! 땡!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니까. 이 입사각을 보는 게 아니라 얘를 평행 이동시켜서 여기 10도니까 여기 15도니까 뭐 요 정도 되겠죠. 이렇게 이동시켜서 얘가 V2라는 거예요. 여기가 10도니까 이게 막곡지각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10도란 얘기죠. 그럼 얘는 몇 도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야 되잖아. 80도지, 80도. 그러면 얘가 80도가 되면 얘를 소거할 수 있냐? 얘가 소거가 되냐? 소거가 안 된다는 거지. 소거가 안 돼. V2, 이 코사인 80도, 사인 80도로는 빵이 안 만들어져. 빵을 만들 수 있는 값은 코사인 0도, 아니다. 죄송합니다. 코사인 90도, 코사인 270도. 계산기에 코사인 눌러가지고 어떤 계산기는 코사인을 딱 누르면 코사인 갈로 이렇게 딱 나오는 계산기도 있고 안 나오는 계산기도 있는데 제 계산기는 카시오 ES350인가요? 걔는 가로가 딱 나와요. 여기다 90 이렇게 치고 가로를 닫든 안 닫든 엔터를 딱 누르면 0 이렇게 나와요. 자, 사인은 0도, 사인 180도는 0이 나와요. 왜 그러냐? 나중에. 자, 나옵니다. 네, 지금 바빠가지고 좀 살 빼야 돼. 자, 그러면 80도가 나와버리면 소거를 못 시켜. V2를 소거를 못 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값 중에 하나를 소거시켜야 다른 값을 구해야 되는데 얘를 소거를 못 시켜. 다른 놈 소거시킬 수 있어. 그럼 다른 놈부터 먼저 소거시키고 얘를 구하고 V2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이 V2 값을 여기다가 대입시켜 줘서 이제 저 값을 구하면 되죠. 그죠? V2가 소거가 안 되니까 V1을 소거시키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V1을 소거시키려면 이 상황에서는 0도를 소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공식을 써서 V2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요 V2 값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코사인 공식으로 V1을 구해야 돼요. 그게 직각충돌 풀이 요령입니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의미에서 평면 충돌 부분은 이 직각충돌 부분이 처음이자 끝입니다. 자, 설명은 제가 다 드렸고요. 몇 번의 중복 설명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서 이 평면 충돌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이해를 좀 해두셔야 되는 게 맞아요. 하여튼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편은 제가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적용인데 요거 하고 나면 마찰계수 거의 사실은 과정이 거의 끝났어요. 거의 끝났고 운동의 보존의 법칙 이후에 이제 에너지 보존의 법칙 부분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은 어쨌든 에너지 보존의 법칙까지도 한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기원합니다.